알리에 이어서 테무까지 한국에 들어온다고? 지금 중국 해외 직구몰들의 한국 진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쇼핑몰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스토리는 끝날 것 같습니다. 특히 제품류를 팔던 사람들은 정말 폐업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온라인셀러로 열심히 살고 있는 김호라고 합니다. 저 근데 공무원 다시 해야 될까봐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1000억 투자한다 이런 기사 보셨을 때 가슴 철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테무에 1688에 각종 중국 몰들이 지금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마음먹고 부수입 벌어보고자 하신 분들 모두 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국 해외 직구 몰의 공습에도 계속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모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에 겁먹고 쇼핑몰 창업을 미루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이 영상을 끄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부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친 듯한 고객 혜택을 내세울 때도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계속 냈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전략이나 마케팅 방법이 있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던 그대로 몰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마음 급한 대표님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알리와 테무의 진출로 가장 피해보는 업계는 어디일까? 두 번째, 알리와 테무가 절대 못 건드는 상품 카테고리는? 세 번째. 이제부터라도 수동 등록, 즉 주력 상품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시작하세요.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왜 이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 요약을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동석 배우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중국 상품을 직구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무려 한국에 1000억을 투자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1인 셀러들 입장에선 시장을 좀 뺏기는 거죠. 자, 그럼 테무는 뭐냐? 테무도 알리랑 비슷한 결의 플랫폼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한국이랑 미국 어플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저렴한데 테무는 그것보다 더 저렴해요. 테무에 올라오는 그 상품들의 셀러가 저희 같은 유통마진을 먹는 셀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제조공장이 직접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 유통마진이 빠진 상태라서 원가만큼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사입을 하셨던 분들 다 장사를 접어야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제 생각에는 가장 긴장해야 될 몰들이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버티컬 쇼핑몰이라고 하죠. 그런 곳들과 생활용품 그리고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팔던 1인 셀러들이에요. 왜냐면 알리랑 테무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생활용품이랑 패션 잡화, 패션 의류 이런 카테고리거든요. 여기에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리와 테무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을 파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생활용품이나 패션, 반려견 용품들을 알리나 테무에서 정말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사실 일반 쇼핑몰에서 사도 이제 중국산인 거 대부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심지어 셀러 입장이니까 더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저는 돈을 아끼면서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똑같은 물건을 알리에서 찾아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결론은 알리와 테무에는 없는 업자 업소용 제품이나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을 팔고 있었다면 매출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알리랑 테무는 거의 대부분이 항공으로 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큰 거예요. 지금 알리랑 테무 켜셔서 베스트 카테고리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카테고리의 빈틈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긴장해야 될 분들은 기존에 알리익스프레스 기반의 대량 등록을 하시던 셀러들이에요. 알리의 상품을 그대로 마켓에 마진만 붙여서 옮기는 구조거든요. 알리에서 직접 구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알리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보다 더 싸게, 더 많이 상품을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거지만 그게 아니신 분이 대다수겠죠. 그럼 도대체 초보 셀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판매의 기본기에 충실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량 등록이다, 반자동이다, 뭐다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기라기보다는 스킬에 가깝습니다. 내가 할 일을 줄여주는, 시간을 줄여주는 꼼수? 기본기란 뭐냐? 대표님의 몰에서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그런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런 것도 브랜딩의 일종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라는 판매자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장치들, 여기서 구매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라고 하는 장치들, 그러니까 판매자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이런 것도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알리와 테무도 못 건드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카테고리들을 잘 골라내서 그런 상품들만 위주로 판매를 하는 쇼핑몰을 만드는 게 방법입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동 등록이에요. 중국에서 가져온 남들도 다 파는 공구 상품이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그 상품의 차별점 하나를 쏙 뽑아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왜 이곳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테크트리 있잖아요. 반자동으로 시작해서 수동으로 넘어가라는 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빠르게 수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어떤 쇼핑몰이 들어와도 누군가는 기존에 그랬듯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고 다들 망했다고 하는 G마켓 옥션 11번가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리와 테무에서 사는 게 아니라 특정 퍼센티지의 사람들만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핵심 타겟은 20, 30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품질은 그냥 받아보고 생각하고 당장 싼 거에 눈이 가는 그런 타겟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알리에서 쇼핑을 해보면서 어떤 상품들은 품질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세 페이지랑 다르거나 기대한 품질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품질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기다린 시간도 꽤 긴데 받아봤더니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렇게 품질이 복불복일 거면 차라리 돈 조금 더 내고 한국 쇼핑몰에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리와 테무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몇천 원 싼 상품을 찾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상품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저희 엄마 아빠는 절대 알리에서 구매하시지 않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올리는 상품들의 주요 타겟은 40대에서 70대입니다.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조금 더 비싸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군들을 잘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1688이 또 한국에 진출한다 이 기사가 떠서 저의 단톡방에서도 막 그 기사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알리랑 테무가 들어와도 그리고 1688이 들어와도 분명 누군가는 다수성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출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각종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부자가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한 이슈도 되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쓸데없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도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이런 위험들을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시간에 누군가는 깨지더라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빠른 교훈을 얻고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대행은 이런 이슈 때문에 안 되고 국내 위탁은 마진이 적어서 안 되고 사입은 리스크가 크고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한물 같고 쿠팡은 반품 마음대로 해주고 정산도 늦고 유튜브 부업도 유행이죠. 유튜브는 광고 수익도 얼마 안 된다더라. 뭐 블로그 부업 협찬받는 사람들만 많지 실제로 수익화하는 사람들 얼마 없다더라. 쇼피가 뜬다던데 그거 다 광고잖아. 모든 거에 대한 안 될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으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알고 있어요. 댓글에도 많았었죠. 여러분도 혹시 안 할 이유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랑 안정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정보를 좀 파악하고 그 분야에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전을 회피하고 있진 않은지 5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도 구매 대행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하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부업이라도 제발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저는 이 구매 대행 돈이 아예 안 되는 순간까지 계속 할 겁니다. 분명히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돈이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열심히 할 거고요. 이런 이슈로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셀러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도 실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많이 써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